그럼 이렇게 되면 수사는 좀 더 확실히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돈 빼돌려 가지고 해외로 내보내서 북한 주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재산 해외 도피로 처벌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올 여름에 저런 얘기를 한 바가 이재명 대표가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면서 대북 송금 관련 사실을 일단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근데 정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가 사실 뭐 공직선거법 위반, 뭐 침대 축구 시간 끌기 뭐 이런 의혹, 혹은 여권의 주장 이런 거 말고도 이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거리도 있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기피 신청을 해서 재미를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였잖아요.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법관 기피 신청해가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그게 다 기각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77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이 소요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그 대표는 제 생각에는 이화영 부지사 때 너무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설마 법관 기피 신청을 할까? 왜냐하면 재배당 신청을 했었단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가 된 게 있었는데 법관 기피 신청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과 같은 계엄과 탄핵 사태가 없었더라고 하면 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법관 기피 신청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요. 다른 재판부에서 이렇게 법관 기피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봐야 될 거고요. 그러느라고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재판부에다가 배당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피 신청 잘 안 받아줄 거다. 그렇죠. 아니 기피 신청 사유가 없거든요. 무슨 사유로 기피를 갖다가 합니까? 그 법원에 그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피 신청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지켜는 보겠는데 시간은 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북 송금 의혹은 이제 재판이 지체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선 출마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이 부분은 중요할 거예요. 2월 15일 전에는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가 되는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여권에서 특히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 시간 끌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얘기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가지고는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국민의 지탄은 지탄대로 받을 겁니다. 재판을 끄는 수법을 제가 한 달 전에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지저분하게 재판을 끌 것이다 해서 병기 재판 위증. 변은요. 변호사 가지고 변호사를 교체하거나 선임을 늦게 하거나 기는 기일 변경을 할 겁니다. 재는 재판부 기피 신청. 파는 판사 탄핵도 불사하지 않을 거예요. 위는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해서 헌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마지막 증. 증이 제일 중요한데 무더기 증인을 신청할 거예요. 일단 주진우 의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한 달 가까이 만에 서류 받았다. 이것 때문에 여당에서 많이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쪽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일단 고의로 수령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일단 한 달 얘기부터 해볼게요. 한 달 만에 받은 게 아니에요. 최초로 편지로 온 게 9일이에요. 9일, 12월 9일. 그러면 지금 8일 됐잖아요. 아니 무슨 한 달, 아니 그러니까 항소를 하고 검찰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도 항소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수령하기 위해서 송달하는 기간이 그걸 아니 판결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산해서 한 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편이 온 게 지난 9일이고요. 그때 이제 전 주소로 가서 그게 받지 못했고 11일 날 다시 두 번째 보냈어요. 그러니까 11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일 전이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집에 없어가지고 못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낸 게 어제예요. 어제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 의원회관에 있는 이재명 대표 의원실로 봐서 비서관이 직접 수령을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말은
비서실의 표현은 이게 일부러 수령을 안 한 게 아니고 이런 절차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예. 그래서 어제 수령을 했다. 그리고 한 달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발송돼서 간 게 9일이에요. 예. 12월 9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일부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받았고 저는 아까도 뭐 얘기 나누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좀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송달. 정영신 변호사님, 최 교수 말씀은 이제 한 달은 아니고 이거 뭐 악의적인 프레임이고 네네. 이게 뭐 사람도 없고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회관으로 법원이 직접 간 것도 뭐 절차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런 식으로 특별 송달 받는 경우가요. 사실은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없었습니까? 변호사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그 많은 변호사들을 다 물론 이제 심급별로 변호사가 달라지니까. 예. 하지만 그 중요한 재판을 내버려 두고 왜 변호사를 아직까지도 선임하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예요. 그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날짜가 기산이 되거든요. 예.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항소 자체가 인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요. 이미 이재명 대표는 항소 이유서 다 써놨을 거예요. 예. 다 써놓고 이제 시간만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내년 1월 7일까지는 꼭 내야 되거든요. 예. 내년 1월 7일 무슨 요일인가 봤더니 화요일이에요. 예. 근데 화요일 날 마지막 날에 그거 내기는 좀 그럴 테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다 써놨고 1월 6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날쯤 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것이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이제 그 재판이 알겠습니다. 그 공판기일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일단 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항소심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 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고의로 끝낸 계엄인지 실패한 내란인지 어디 한번 법적 판단 받아보자라고 하셨고요. 예. 지시는 있었는데 지시한 사람은 없었다. 이 계엄 사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이 계엄하라고 했냐? 국민 핑계 대지 마라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또 볼까요? 극우도 국자도 안 된다.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민간인이 계엄 총지휘했다면 최순실 씨,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보다 더 큰 사안 같은데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